자, 안녕하세요. 자, 일요일이고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시장 지표 한번 보고 화면 바꿔서 주요 종목 하나씩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달러는 살짝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유로도 마찬가지네요. 뭐 나름대로 FOMC 충격으로 강달러 기조가 만들어졌는데 오래 가지 않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파 비슷하게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를 둔 그런 발언이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파월이 비둘기파로 주워 담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밀당하는 것 같아요. 밀당. 경기가 아직 미국이나 유럽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할 수도 있어? 할 거야? 한다? 막 이렇게 시장에 계속 경고를 보내고,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면 아니 그건 아니고 괜찮아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이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금값도 유가도 상승세인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70달러 딱 넘을 때 70달러 안 좋은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74달러죠. 저는 60에서 65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산유국들이나 아무래도 이런 원유가에도 투기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확장기에 거품은 살짝씩 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환율도 나와 있고 수익 국채도 나와 있는데 요 정도 상승 지금이 경기 확장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분석해 보실 수는 있지만, 자, FOMC가 돈줄을 잰다는 거는 확실하게 확장기라는 이야기고요. 요 정도 상승하는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딱히 짚어드릴 만한 지표는 없고요. 자,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한국 수출 호조, 거리두기 완화, 신기록 랠리 계속. 자,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스텝을 밟아가도 우리나라가 같이 커플링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와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타이틀을 박아가지고 영상도 찍어드렸어요. 이제 와서 이제 한국 수출 호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는 이 기성 언론들,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늦은 거예요. 이제 와서 스탠스를 바꾼다는 거는 늦으셨어요. 자, 주가는 선반영이죠. 자, 전망도 미리 하셔야죠. 자, 그 위에 주간 증시 전망 보면은 우르르라고 표현했어요. 우르르. 이 표현이 잘못된 게, 우르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 자, 근데 이 기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 보나 마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못 지키면서 기사를 쓰고 있네요. 맞죠? 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예상 밴드 3240, 3350. 다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수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도 그렇고 거리두기 완화도 그렇고 선진국 경기 회복의 힘, 우리는 선진국 아닙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라고 표현해야죠. 자, 이들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지금.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위치가 완전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닙니다. 두고 봅시다. 과연 한 2025년쯤 돼가지고도 일본이 저렇게 지금 뻗대고 있을지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로 영국은 2만 명이 증가됐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1000명 미만 800명, 700명, 600명, 500명 이 정도 선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자, 최초 작년 3월, 2월 이때는
비슷한 숫자인데도 왜 호들갑을 떨었냐면은 그때는 방역 체계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급작스럽게 맞이한 부분이고, 자, 대구에서 경북에서 이쪽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환자가 급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역량으로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요 지역에서 막 700명, 800명을 간다? 조금 버거운 거죠. 요 대구 경북 쪽에서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뭐 600명 뭐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럼 뭐 수도권이 대다수일 거고 뭐 3분의 2 정도가 수도권일 테기 때문에 뭐 400명 이상 뭐 서울, 경기, 인천 요 정도 선 400명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요. 나머지 지방에서 200명 정도 뭐 의료 체계나 여러 가지로 충분히 가는 거고, 중증 환자가 많이 없어요 지금. 사망자는 말도 할 거 없이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고요. 뭐 댓글 잠깐 보면은 그죠? 다 오르는데, 자, 코스피도 최고, 코스닥도 20년 만에 1000포인트 회복. 근데 내 것만 안 올라. 뭐라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뭐 속보 이야기도 있고요. 뭐 예상 밴드를 100포인트나 잡는다는 거는 하나도 모른다는 소리.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자, 그냥 그렇죠.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뭐 이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잘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타 아이디 야타 월요일날 빅쇼트 나온대요. 빅쇼트가 뭔지는 아시죠? 급락. 자, 과연 급락이 나올지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제 또 장난질 치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장난질 치려고 개인들 자금 쑥 끌어들여서 떠넘기고 폭락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또 그 시나리오가 반복될지 한번 두고 보시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6월 말 7월 달에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7월 초까지도 긍정적인데 어차피 이제 6월 뭐 수출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쭉 발표되고 뭐 6월 달까지는 뭐 무적이죠.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무적일 거고요.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찌라시로도 무적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 8, 9가 문제죠. 7, 8, 9 이때는 이제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가 없어요. 기저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미국과 유럽 쪽 기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 제품을 써줄지, 계속해서 이 추세가 유지될지. 지금 상승률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40%예요. 40%. 4%가 아니라 40%라요. 수출 성장률이 40%예요. 자, 2달 연속 뭐 역사상 최초라고 하잖아요. 자, 서프라이즈 찍힐 겁니다. 진짜 7, 8, 9 기저효과만 확실하게 여기서만 잘 지표가 찍혀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세장 마인드를 말씀드리고, 이 야타 이분처럼 뭐 빅쇼트에 대한 부분은 뭐 살짝 뭐 그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FOMC에서 나왔을 때 그때도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질 치는 거예요. 장난질 수준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본격적인 급락은 저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뭐 별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중국 전기차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IA한테 좋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이야기 나오면은 당연히 바이넥스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S&P 신고점 어제 말씀드렸고요.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는 경기가 상승하는데 당연히 가격 상승, 물가 상승은 당연히 동반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냐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유가를 지금 팔로잉 하는 것도 너무 급하게 너무 높은 지점으로 가지 말기를 이렇게 한번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별 이야기 없으니까 속보 잠깐 보고, 속보 뭐 할 얘기 있다면 속보 이야기하고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뭐 네이처홀딩스 뭐 2분기 실적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분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3분기죠. 7, 8, 9 여기만 잘 끌어준다면 당연히 10, 11, 12는 우리나라가 언제나 항상 좋았던 그런 4분기이기 때문에 4번 타자 4분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3분기만 잘 이어준다면은 자 우리나라는 신세계를 볼 겁니다. 동학개미의 주가 수익률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작년 같은 그런 마인드의 동학개미는 올해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자,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수익률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 못 들으셨다면 이전 영상은 박제되어 있으니까 제발 좀 종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브리핑하는 이야기 조회수 별로 없는 그런 영상들 꼼꼼하게 봐주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뭐 저는 제가 보는 이 시장의 뷰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방향성도 확실하게 읽어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계속해서 지금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퍼포먼스는 나와주고 있는 바이넥스, AD칩스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까지. 자, 바이넥스 이야기 해볼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이넥스 한 종목만 이야기하고 또 영상 잘라서 가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시면은 이런 자리잖아요. 자, 쭉 횡보했다가 횡보한 자리에서 38,000원까지 싸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조정받았던 뭐 28,000원, 뭐 26,000원 요 정도 자리대에서 충격적으로 제조과정 문제 있다. 이게 이제 YTN 특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빠졌어요. 일주일 정도 급락이 나왔고 그 일주일 만에 다시 반등이 시작돼 가지고 한 달 가까이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거의 한 2만원 넘게 그러니까 100%가 훨씬 넘는 거죠. 뭐 130%, 140% 막 이렇게 퍼포먼스가 한 달 보름 남짓 이렇게 강하게 나왔고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3만원대, 35,000원대는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확실한 모멘텀이 없이 움직이기 어렵고 자, 여러 가지로 뭐 수익 실현이 됐든 고점에서 설거지가 됐든 자,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급하게 2만원대 중반으로 내려왔고요. 2만원대 중반을 지지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 2만원대 중반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흘러서 2만원대 초반까지 밀린 상태. 여기에서 이제 한번 고개를 쳐들려고 하면은 두드려 맞고 한번 고개를 쳐들려고 하면 두드려 맞고 이런 상황인데요. 자, 충분하게 매물은 많이 소화가 돼서 거래량 확 죽어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슈 하나 터트리면서 수급을 모아서 쭉 당겨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이 자리에서 또 악재가 터진다는 거는 뭐 저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터질 악재가 없죠. 터질 악재가 없고 뭐 굳이 스푸트니크 V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이오 CMO, 다품종, 소량 생산 많은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으로 충분하게 돈을 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 고정비 대비해서 지금 수익률이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충분히 2분기에 충분히 지나갔기 때문에 자, 퍼포먼스가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3, 4분기 남았는데 굳이 스푸트니크 소식이 들려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자, 이 자리에서 더 빠질 일은 없을 거고요. 충분하게 2만원대 중반 이상은 올라와 줄 수 있고 자, 상승 탄력을 받으면은 3만원대 초중반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퍼포먼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소식, 새로운 모멘텀이
더 부과된다면은 자,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볼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쉽지 않은 4만 원 너머의 우주 돌파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지금은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 랠리를 하는 그런 바이낸스를 꿈꿔보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해 드리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